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지난해 8월 6일이었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잊을 수 없는 사고, 이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코난 기자가 이 관련해서 좀 기사 쓰셨죠? 예, 최근에 저희가 1년 맞아서 좀 기획 기사로 좀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취지에서 기사를 쓰게 됐어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좀 그 희생자분들의 그 가족분들은 좀 어떻게 또 그 아픔을 극복하고 계신지, 그리고 생존자분들은 또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 사고 이후에 과연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는 거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기획을 해서 최근에 한번 다뤘습니다. 네. 1년 전에 그 당시에 좀 상황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는 점심 먹다가 뛰쳐나갔거든요. 이제 식당에 딱 들어가서 점심 딱 식사 시키자마자 딱 그 사고 소식 들고 바로 뛰쳐나갔는데, 그때 작년에 또 비도 엄청 많이 오고 되게 오래 왔었잖아요. 진짜 습하고 진짜 힘든 날씨였고, 그때 또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되게 많이 와서 소양강댐 막 문 열고 수문 연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취재하고 막 난리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계속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소양댐도 수문 열린 상태였고, 춘천댐도 수문이 열린 상태였고, 의암댐도 수문을 열고, 그 북한강 수계댐들이 다 방류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선박이 뒤집혀서 사람이 몇 명이 실종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날씨에 어떻게 거기 배가 떠서 해? 반신반의하면서 나갔었거든요. 근데 나가보니까는 수초섬이, 거기 의암댐 쪽에 수초섬이 이렇게 걸려있고 다 부서져가지고 걸려있고, 뭐 정말 참담했죠. 그냥 그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진짜 그런 사고였죠. 뭐 CCTV 영상이나 그런 거를 다시 봐도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저희도 뭐 현장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렇죠. 저도 그 주기는 이미 많은 비 때문에 특보가 계속 이어지던 날들이었어요. 하루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내렸고, 그것 때문에 뭐 댐 수문 개방했다는 거를 저도 현장에서 계속 특보를 진행했었고,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날씨에 배가 설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뭐 현장에 가서 저도 현장 취재를 하고 봤는데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여러 뭐 경찰들도 그렇고 시관계자들 그리고 취재진도 그렇고 되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우산을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되게 분위기가 당혹스럽기도 했고, 유족들이 막 거기 와서 오열하고 계시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이게 뭐 우산을 쓰고 취재하고 이런 분위기조차도 아니었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냥 생각해도 그랬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때 보도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물론 저도 너무 깜짝 놀랐고, 정말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 근데 저는 또 경찰관 또 한 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 사건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몇 번 이렇게 얘기를 나눈 분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춘천경찰서에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이제 또 추모식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한 걸 보니까, 근데 저는 그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도 마치 내 가족이 죽은 것, 사고를 당한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울컥하네요. 그래서 아니 인공 수초섬이 뭐라고, 아니 그거를 왜 만드는지도 사실 이해도 안 되고, 아니 그 인공 수초섬이 뭐라고 그거를 지금 하시려고 하다가 그 많은 목숨을 희생을 당했나. 참 시민 입장에서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었죠. 책임자 처벌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게 사고가 나고 나서 경찰에서 바로 이제 의암호 사고 수사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뭐 강원 경찰청하고 춘천 경찰서하고 형사들끼리 이제 같이 그 팀을 꾸려서 수사를 했고, 실제로 106일 만에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놨었어요. 이제 8명, 춘천시청 공무원 6명, 그리고 그 수초섬 관련 업체 관계자 2명 해가지고 8명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제 검찰에 넘기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뭔가 이제 좀 속도가 붙어서 이제 금방 이제 기소가 되고 금방 또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다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검찰에서 한 차례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혐의 관련한 이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작년 7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보완 수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검찰 단계 사건이 검찰 손에 넘어가 있는데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건이 아직 법정에도 올라오지 못한 상태인 거죠. 지난 7월에만. 네, 지난 7월에 이제 보완 수사가 마무리됐으니까 1년만 1년 그거를 또 검찰이 또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또 재판에서 또 법정 다툼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피의자들은 혐의를 다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서로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이고 이런 사건 아마 1년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또 올해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서 지금 사건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완 수사 요청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아직 기소가 안 됐다는 거는 기소가 힘들다는 거죠. 증거가 충분히 있고 기소해서 재판 가서 공소유지 다 돼서 유죄 판결 받을 만한 사건이 무르익으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오래 받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다 할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문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 이게 업무랑 연관이 있다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과연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지시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느냐, 요거 두 가지가 관건인데 지시를 누가 했느냐, 아니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지시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느냐 여부 제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사실 관련자들 다 부인하고 있고 또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한 사람이 지금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검찰도 이거 기소하기도 쉽지 않고 기소해서 법원 가서 유죄 판결 받아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한 1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1년 훨씬 더 걸릴 것 같아요.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